이른 아침, 서울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화성그룹 본사 건물은 늘 그렇듯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매끄러운 검은색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은 로비와 복도 곳곳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한지우는 1층 로비의 한 구석, 시야가 가장 넓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다른 경호원들과 다를 바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운 강철처럼 주변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다. 지우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30대 초반의 남자에 불과했다. 키는 평균 이상이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게 건장하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은 매력적이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함이 그를 주변과 분리시켰다. 그는 화성그룹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의 임무는 오직 한 가지, 그룹의 상속녀이자 최연소 이사인 유서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유서연은 지훈의 시야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밝은 회색의 디자이너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 수트는 그녀의 당당한 어깨와 늘씬한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메이크업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서연은 지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를 모두 갖춘 여인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지훈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것은 경호원에 대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미묘한 호기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녀는 지훈을 단순한 경호원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작은 움직임,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사고를 감지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지만 지훈은 단 10초 만에 비상전원을 수동으로 재부팅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또 한 번은 그녀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마주친 군중의 소란 속에서 그는 그녀가 눈치채기도 전에 그녀를 안전한 공간으로 인도했다. 서연은 그의 이력이 매우 평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이었지만 다른 경호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는 지훈에게서 단순한 훈련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것은 타고난 본능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다. 오늘 회의는 평소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주들이 전부 참석할 겁니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지훈의 경호를 받으며 회의실로 향했다. 알겠습니다.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건물 30층에 있는 중역 회의실로 향했다. 복대는 다른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은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가지 않고 문 옆에 딱 붙어 섰다. 그가 서 있는 위치는 모든 상황을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이었다. 회의실 안은 예상대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화성그룹의 회장인 서연의 아버지 유 회장을 포함해 수많은 이사들과 대주주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노트북을 켰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약 15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회의실의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졌다. 동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회의실을 어둑하고 불안한 빛으로 채웠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유 회장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회의실 창문이 산산조각이 났다. 외부에서 침입자들이 줄을 타고 회의실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권총을 들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모두 움직이지 마 손들어 한 침입자가 소리쳤다. 다른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침입자들의 빠른 총구 앞에 멈춰섰다. 그러나 지훈은 달랐다. 지훈은 조명이 꺼지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 내부의 다른 경호원들과 달리 문 옆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했다.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의 권총에 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침입자들의 수와 장비를 파악하고 그들의 움직임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전문적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들의 미세한 허점이 보였다. 침입자 중 한 명이 서연을 향해 다가갔다. 유서연 이사님,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첫 번째 침입자는 서연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훈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훈은 침입자의 팔을 잡고 몸을 돌려 그의 총구를 다른 침입자에게 향하게 했다. 총성이 울렸다. 그러나 그것은 지훈이 아니라 침입자의 총에서 발사된 것이었다. 총알은 다른 침입자의 다리를 관통했다. 동시에 지훈은 침입자의 팔을 비틀어 그를 무력화시켰다. 그의 모든 동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방의 힘과 총을 역이용하여 적들을 제압했다. 다른 침입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지훈이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포기하고 총을 난사하며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지훈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 내부에 숨겨진 비상대피로의 문을 열고 경보를 울렸다. 경보음이 울리자 건물 전체의 보안 시스템이 활성화되었고 경찰과 특수부대가 곧바로 출동할 것이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침입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다. 지훈은 다른 경호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1번, 3번 침입자를 제압해. 4번은 옥상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해. 절대 놓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다른 경호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그가 단지 한 명의 경호원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지휘관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빛과 행동에서 단순한 경호원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는 전술가였고 리더였으며 위험을 계산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화성그룹의 어떤 고위 임원보다도 훨씬 더 능숙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침입자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정리된 후였다.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연의 옆으로 돌아와 다시 경호를 섰다. 괜찮으십니까?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다시 무감각하게 들렸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안도를 읽어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한 경호원. 서연은 회의실이 정리되는 동안 지훈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한지훈, 1993년생, 특수부대 출신. 이렇다 할 가족 관계 없음. 그의 이력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그래서 오히려 수상했다.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겨우 이 정도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단순한 이력서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서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굳게 자리 잡았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진실은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그날 밤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직감은 이 남자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한지훈이 회의실을 나선 후 유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개인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 비서, 한 경호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조사해 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말고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원해서요. 그리고 그의 예전 특수부대 동기들, 상관들 모두 접촉해서 그의 진짜 실력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최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이사님,
이미 몇 번 조사했지만 그에게서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력은 깨끗하고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너무 깨끗하다는 게. 그렇게 완벽한 이력은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비공식적인 경로도 전부 동원하세요. 알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최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서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오늘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경호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지훈이라는 남자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작은 무대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머릿속으로 다시 재생했다. 조명이 꺼지는 순간 그는 이미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모든 동작은 마치 잘 짜인 무용수의 움직임처럼 유려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효율성이 담겨 있었다. 한지훈, 당신은 누구지? 서연은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녀의 직감은 화성그룹의 최연소 이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은 한지훈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한 조각을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최 비서는 낯빛이 어두워진 채 서연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들려 있었다.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으니 말해봐요. 최 비서는 파일을 서연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저희가 알고 있던 한지훈의 이력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었고 그의 모든 기록은 위조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특수부대 경력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럼 진짜 그의 정체는 뭐죠? 이름은 한지훈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성일이라는 이름의 기업가의 아들입니다. 한성일은 신효홍이라는 그룹의 창립자였습니다. 서연은 신효홍 그룹의 이름을 듣자마자 몸이 굳었다. 신효홍은 화성그룹의 오랜 경쟁 상대이자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러나 5년 전 신효홍 그룹의 회장인 한성일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한지훈 역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그룹은 그의 동생, 즉 한지훈의 삼촌인 박태호에게 넘어갔다. 박태호는 신효홍 그룹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그룹을 완전히 장악한 후 여러 불투명한 거래와 비리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럼 그가 신효홍 그룹의 진짜 상속자라는 말인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태호가 꾸민 일로 추정됩니다. 한지훈은 그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복수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박태호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파일을 덮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지훈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칼을 갈고 있는 제왕이었다. 이제 알겠군. 그가 왜 화성그룹에 들어왔는지. 박태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우리 그룹의 심장부에 숨어들어서 정보를 캐내고 기회를 엿보려고 했던 거야. 서연은 즉시 지훈을 호출했다. 지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사님, 부르셨습니까? 한지훈 씨. 아니, 한지훈 상무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신효홍 그룹의 상속자.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훈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동요가 스쳤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님, 서연은 그의 가면에 속지 않았다. 시간 낭비하지 말죠. 제가 당신의 모든 것을 알아냈어요. 당신이 5년 전 신용 그룹 보안의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던 한지훈이라는 것도,
당신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고의 진실도, 그리고 당신이 복수를 위해 박태우에게서 그룹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도요. 지우는 침묵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호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야망을 품은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상대는 재벌가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통찰력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대단하시군요. 이사님, 이렇게 빨리 제 정체를 알아내다니. 지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래서요, 저를 아버지께 고발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당신에게 고발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거래를 제안하려 합니다. 지우는 흥미롭다는 듯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거래라. 저 같은 일개 경호원에게서 뭘 얻으려 하십니까? 5조 원.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5조 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게 무슨... 서연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건 당신에게 주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과 저의 공동 투자금입니다. 5조 원을 투자해서 신용그룹을 장악하고 박태호를 끌어내리는 데 쓸 거예요.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왜죠? 왜 당신이 저를 돕고 싶어 합니까? 서연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는 화성그룹의 상속녀이기도 하지만 제 목표는 신용그룹을 화성그룹의 그림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태호는 정의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는 비열한 방법으로 신용그룹을 강탈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지훈은 서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지훈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냉철한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5조 원은 결혼 지참금이에요. 화성그룹의 상속녀와 신용그룹의 숨겨진 상속자가 결혼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박태우에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 댁에 필요한 건 권력과 명분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그걸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복수가 끝난 후 우리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부부가 될 수도 있겠죠.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히 돈과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도전이었고 하나의 도박이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금껏 보아온 어떤 여자보다도 강인했고 순수했으며 지혜로웠다. 그는 그녀가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말로 정의를 원했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위험해. 하지만 동시에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지우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복수를 위한 그의 계획은 오래 걸릴 것이었다. 그러나 서연과 함께라면 그는 훨씬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내민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은 그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사님, 아니, 서연 씨,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즐길 줄 아는 여자였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계약이 시작됩니다. 한지훈 씨, 아니, 내 예비 남편.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뒤바꿀 서약이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지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가득 채웠다. 유서연은 그가 이렇게 빨리 결정할 줄은 몰랐다. 그녀의 예상으로는 그가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고민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우는 단지 몇 초 만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결단력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랐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그를 마주보며 앉았다.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빨리 결정했습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의 제안은 제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해답이었으니까요. 지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저를 이토록 쉽게 알아낸 당신이라면 저의 복수를 도울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솔직함에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동맹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스크린을 조작했다. 5조 원은 단순히 거래의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이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신용그룹의 취약점을 파고들기 위해서입니다. 박태호가 회장이 된 이후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은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부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부실 기업들을 하나씩 공격해서 신용그룹 전체를 흔들어야 해요. 지우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박태호는 그룹의 재산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주식 가치는 겉으로만 안정적일 뿐 내부적으로는 골마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박태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구축한 카르텔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금융 공격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저는 화성그룹의 최연소 이사입니다. 저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화성그룹의 막대한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박태호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물론 화성그룹의 다른 임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겠죠. 결혼은 그 모든 것을 위한 명분이고요. 지훈이 덧붙였다. 정확해요. 화성그룹의 상속녀와 신용그룹의 숨겨진 상속자의 결혼은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겁니다. 그리고 박태호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우리는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체스판 위의 전략가들처럼 냉철하고 계산적이었다. 사랑이나 감정 따위는 이 거래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오직 권력, 복수, 그리고 정의만이 그들의 목표였다. 좋습니다. 제 쪽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박태호가 그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야만 신용그룹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저도 돕겠습니다. 제 개인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태블릿 PC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신용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신용바이오입니다. 그곳의 재무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고 박태호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 곳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공격하면 박태호는 자신의 숨겨진 자금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군요. 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 즉 진짜 상속자의 등장일 겁니다. 우리가 결혼 발표를 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제거하려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서연의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복수라는 강력한 동기를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동시에 지훈 역시 서연의 막대한 자금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가려 했다. 그들의 동맹은 서로에게 완벽한 조합이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저의 경호원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한지훈, 신용그룹의 숨겨진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곧 세상에 알릴 겁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단단하게 맞잡혔다. 그럼 약혼식을 준비해야겠네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일 오후.
언론에 우리의 관계를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약혼식은 일주일 뒤에 열릴 겁니다. 지우는 그녀의 추진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망설이거나 주저할 틈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빠르게 진행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지우는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경호원들은 그에게 목례를 다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동료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개인 은신처로 돌아갔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신의 부하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김 팀장, 나 한지훈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장님, 정말? 대장님이십니까? 그래, 나 살아있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모두에게 연락해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숨죽인 시간을 끝내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한편 유서연은 자신의 아버지인 유 회장을 만났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 회장은 서연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무슨 일이냐? 서연아, 혹시 힘들면 잠시 쉬어도 된다. 아니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저 결혼하겠습니다. 유 회장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결혼 누구와 진작 말하지 그랬니? 좋은 사람이면 언제든 환영이다. 제 상대는 한지훈입니다. 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지훈 너의 경호원 서연아. 농담은 그만두거라. 어떻게... 아버지, 한지훈은 평범한 경호원이 아닙니다. 그는 신용그룹의 진짜 상속자, 한성일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유 회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제안이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딸은 항상 이성적이고 냉철했다. 그녀는 화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죽은 줄 알았는데, 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도울 겁니다. 우리가 그와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신용 그룹을 완전히 우리 영향권 아래에 둘 수 있습니다. 박태호가 신용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한 화성그룹은 항상 그들의 위협 아래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지훈과 동맹을 맺는다면 신용그룹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서연의 논리는 완벽했다. 유 회장은 그녀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대단한 전략가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결정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서연아, 박태호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한지훈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너와 한지훈 모두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박태호의 야만적인 힘은 우리의 지성과 전략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유 회장은 딸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과 그녀의 약혼자를 믿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의 모든 주요 언론 매체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했다. 화성그룹 유서연 이사, 신용그룹의 숨겨진 상속자 한지훈과 약혼 발표. 이 뉴스는 한국 경제계를 뒤흔들었다. 두 거대 그룹의 상속자들의 결합은 단순히 결혼을 넘어선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두고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뉴스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용그룹의 회장, 박태호였다. 그는 뉴스를 보자마자 자신의 집무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한지훈 그놈은 분명 죽었어. 내가 직접 확인했단 말이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한지훈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 당장 한지훈을 찾아내. 그리고 그놈을 처리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해. 박태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지훈과 유서연을 제거하려 했다. 이제 두 거대한 세력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한쪽에는 정의를 위한 복수와 야망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탐욕과 권력의 눈먼 야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유서연은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한지훈과 유서연의 약혼 발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신용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고 화성그룹은 주가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가장 큰 파장은 신용그룹의 회장 박태호의 집무실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짐승처럼 포효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했다. 한지훈이 살아있다니.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때 차가 폭발했고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박태호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하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회장님, 현재 경찰은 한지훈이 신원을 위장하고 잠입해 있었다는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그가 화성그룹에 들어간 것은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계획 복수 그놈이 감히 내가 신용을 이만큼 키워놨는데 감히 어디서 기어들어와 내 것을 넘봐. 박태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유리로 된 책상 표면에 금이 갔다. 당장 그놈을 찾아내. 내가 직접 그놈의 목을 조를 것이다. 한편 지훈과 서연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한적한 곳에 위치한 서연의 개인 별장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다. 그들의 약혼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박태호가 미쳐 날뛰고 있을 겁니다. 서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의 성격을 잘 아실 텐데요. 네. 그는 눈이 멀 정도로 탐욕스럽고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저를 찾아내려 할 겁니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서연은 그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더 앞서가야 합니다. 저는 화성그룹의 자금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신용그룹의 부실 계열사들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신용바이오입니다. 그들의 재무 상태는 이미 최악이고 그곳을 통해 박태호가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 쪽에서도 준비를 시작해야죠. 지우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보안 앱을 실행했다. 저는 예전부터 연락이 끊겼던 부하들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제 아버지와 저에게 충성을 바치던 이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박태호에게 복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우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는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그의 옛 동료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들은 한지훈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그가 돌아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모두 지훈의 아버지, 한성일 버월 회장에게 충성을 바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사고로 죽고 그들의 리더였던 지훈마저 죽었다고 생각했던 5년 동안. 그들은 모두 절치부심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틀 뒤 지훈의 은신처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지훈의 오른팔이었던 김태성 팀장이었다. 그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쓰고 거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대장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김 팀장은 지훈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김 팀장, 오랜만이다. 모두 잘 지냈나? 네. 대장님, 모두 대장님의 복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흩어졌지만 저희는 대장님이 돌아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복수를 시작해야지. 박태획에서 신효홍을 되찾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지우는 서연의 계획을 김 팀장에게 설명했다.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성그룹이라. 대장님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박태획에 접근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서연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녀는 나와 목표가 같아. 그래서 우리의 동맹은 더 강력하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단순한 거래를 넘어 거대한 복수극을 위한 굳건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 지우는 김 팀장에게 박태호의 측근들과 신효홍 그룹의 비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신효홍 바이오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한편 서연은 화성그룹의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유 회장에게 신효홍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겉으로는 신효홍 바이오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포장했다. 아버지, 신효홍 바이오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투자한다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유 회장은 서연의 말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전략적 판단 능력을 신뢰했다. 그는 신효홍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승인했다. 그러나 서연의 진짜 의도는 달랐다. 서연은 화성그룹의 투자금으로 신효홍 바이오의 부실 채권과 소액 주식들을 사들였다. 그녀는 주가를 교란시키고 신효홍 바이오의 재무 상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치는 것과 같았다. 신효홍 바이오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자 박태호는 혼란에 빠졌다. 그는 신효홍 바이오에 숨겨놓은 비자금을 꺼내기 위해 주가를 방어하려 했다. 그러나 서연은 박태호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공격을 계속했다. 회장님, 화성그룹이 저희 신효홍 바이오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박태호의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뭐라고? 그 유서연이라는 계집이 감히. 박태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결혼을 통해 신효홍 그룹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룹 전체를 흔들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젠장 그놈의 자식과 그 계집이 짜고 달 가지고 노는군. 박태호는 신효홍 바이오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서연의 치밀한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신효홍 바이오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박태호의 비자금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김 팀장과 함께 박태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공격으로 인해 박태호가 급히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을 포착했다. 대장님, 박태호가 신용 바이오에 넣어놨던 비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김 팀장이 말했다. 좋아. 그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해. 그곳에 있는 모든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내. 그게 바로 박태호의 약점이다. 지훈의 눈빛은 냉철했다. 서연의 공격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녀는 박태호의 숨겨진 자금줄을 끊어버렸고 지훈은 그 자금의 흔적을 따라 박태호의 모든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단서를 얻었다. 박태호는 이제 궁지에 몰린 맹수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한지훈과 유서연을 향한 복수를 맹세했다. 두고 보자. 너희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나는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위험한 부하를 불러들였다. 그의 이름은 강철민. 그는 박태호의 명령이라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잔인한 암살자였다. 강철민, 한지훈과 유서연을 제거해. 깨끗하게. 박태호의 목소리는 섬뜩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번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감히 회장님의 것을 탐내다니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죠. 강철민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지훈과 서연은 자신들이 엄청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짠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앞에 놓인 거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서연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의 금융 공격은
신용그룹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고 박태호는 자신의 비자금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숨겨진 자금줄을 드러냈고 한지훈의 팀은 그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박태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광기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신용 바이오의 주가 폭락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를 조롱하듯 진행되는 거대한 금융전쟁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연일 그에게 손실보고서를 올렸고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한지훈, 유서연, 너희들 감히 날 가지고도 놀아. 그때 그의 오른팔인 강철민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강철민은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드러냈다. 회장님, 처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말해봐. 당장. 박태호의 눈이 번들거렸다. 한지훈과 유서연은 현재 화성그룹의 행사 참석을 위해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층의 모든 CCTV를 해킹했고 경호원의 교대 시간과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박태호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완벽해.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마라. 그놈의 목을 가져와. 알겠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한편 한지훈과 유서연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거울 앞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지훈은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의 드레스를 다듬어주고 있었다. 박태호가 미쳐 날뛰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용 바이오를 건드렸으니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달려들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엿보였다. 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겁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손길은 능숙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모든 행동은 우리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의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5조 원을 투자해서 신용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데도 당신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네요. 제게 5조 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제 아버지의 명예와 신용그룹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단순한 복수의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의 파트너로 대하는 것을 느꼈다. 그때 지훈의 귀에 꽂혀 있던 초소형 통신 장비에서 김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님 이상 신호 포착 호텔 내부의 CCTV가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복도 쪽으로 2개의 그림자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서연 씨, 조심하세요. 함정입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긴급함을 감지했다. 그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박태호의 공격인가요? 네, 그가 강철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권총을 꺼내 들었다. 강철민은 박태호의 충실한 개입니다. 그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당신은 이 방에 숨어 계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을 안전한 곳에 숨기려 했다. 아니요. 저도 함께 싸우겠어요. 이 모든 일은 저와도 관련이 있어요.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보다 결의에 차 있었다. 당신은 경호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성그룹의 이사입니다. 저의 모든 결정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저는 당신을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훈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지훈은 서연에게 권총 한 자루를 건넸다. 사용법은 아십니까? 네. 어릴 때 아버지에게 사격수를 배웠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손에 총을 쥐어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내 지시를 따르세요. 절대 제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지훈은 김 팀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김 팀장. 다른 팀원들과 함께 호텔 내부로 진입해
우리는 3분 후에 움직일 거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지우는 복도로 나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는 곧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저기 숨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지우는 서연에게 속삭였다. 그는 갑자기 권총을 꺼내 복도 끝에 비상구 문을 향해 한 발을 발사했다. 총성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와라. 강철민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워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도발에 강철민은 콧방귀를 뀌며 비상구 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부하가 함께 있었다. 한지훈. 역시 살아있었군. 박태호 회장님의 명령이다. 너의 더러운 목숨을 여기서 끝내주지. 강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돈은 이제 끝났어요. 박태호 회장님,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서연이 지훈의 뒤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닥쳐라. 이 계집 너도 여기서 죽을 것이다. 강철민의 부하들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재빨리 서연의 몸을 감싸고 벽 뒤로 몸을 숨겼다. 그는 총탄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적들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3명, 강철민은 왼손잡이, 나머지 2명은 오른손잡이. 강철민이 가장 위험해. 지훈은 벽 뒤에서 재빨리 몸을 돌려 방역을 가했다. 그는 먼저 강철민의 부하 2명을 향해 총을 쐈다. 총알은 정확히 그들의 어깨와 다리를 맞췄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지훈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제압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강철민 한 명뿐이었다. 강철민은 자신의 부하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한지훈, 내가 널 여기서 끝장내주마. 강철민은 비명을 지르며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총을 버리고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암살자였다. 총보다 칼을 더 선호했다. 지훈은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강철민의 칼을 피하고 그의 팔을 비틀어 칼을 빼앗았다. 강철민은 자신의 무기를 잃자 당황했다. 넌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박태호 회장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은 그저 개에 불과해. 당신이 가진 힘은 당신의 것이 아니야. 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강철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강철민은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졌다. 그때 김 팀장과 그의 부하들이 복도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을 보았다.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모두 제압했다. 이제 이들을 경찰에 넘겨라. 지훈은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의 뒤에 안전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라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진정한 전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박태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직접 상대하려 할 겁니다. 지훈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그에게 반격할 때입니다. 강철민의 공격은 박태호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훈과 서연을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실패는 박태호에게 더 큰 분노와 절망을 안겨주었다. 박태호의 집무실은 핏빛으로 물든 전쟁터 같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이자 암살자인 강철민이 한지훈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강철민이 어떻게 그놈에게 당할 수 있어? 박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한지훈은 평범한 경호원에 불과했어. 겨우 특수부대 출신일 뿐이라고. 강철민은 수십 년간 나를 위해 일해온 베테랑인데 회장님, 한지훈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태호는 비서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과소평가 내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지훈과 싸우려 했고 그 첫 번째 공격이 이렇게 허무하게 실패하자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동원해 신용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한지훈과 유서연을 끝장내 박태호는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집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호텔에서 돌아온 지훈과 서연은 그들의 비밀 은신처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정보 통제실로 가득 차 있었다. 김태성과 그의 팀원들이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김태성이 안도하며 말했다. 김 팀장, 박태호가 이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박태호가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하고 한 발 앞서서 그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옆에서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용감한 전사가 아니라 냉철한 지휘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오직 이성과 전략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했다. 지훈 씨, 박태호가 단순히 무력으로만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사회적, 경제적 압력도 가해올 겁니다. 특히 우리 결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5조 원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고 소문을 낼 수도 있어요. 서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가 어떤 수를 쓰든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수록 그는 자신의 약점을 더 많이 드러낼 겁니다. 지훈은 김 팀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김 팀장, 박태호의 측근들을 조사해 그의 측근 중에 아버지에게 충성을 바치다가 배신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찾아내. 그가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거야.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이미 몇몇 수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박태호 회장님의 최측근인 이성진 전무가 수상합니다. 그는 아버지인 한성일 회장님에게도 충성을 바쳤지만 한 회장님의 사고 이후 박태호 회장님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이성진, 그자가 배신자일 가능성이 높군. 지훈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서연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성진 전무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신용 바이오의 비리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성진은 박태호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지훈 씨, 이성진 전무가 박태호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는 신용 바이오의 불법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가 배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보고를 듣고 차분하게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이성진을 잡아야 합니다. 그를 신문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박태호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가 이성진을 먼저 제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먼저 이성진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에게 박태호를 배신하고 우리와 손을 잡으라고 제안해야 합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더 큰 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서연은 지훈의 전략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만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적의 심리를 파고들어 그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이성진 전무는 박태호의 사무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태호는 분노에 찬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이 전무, 신용 바이오 사태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자네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잖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화성그룹의 공격이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저희가 대비할 틈도 없었습니다. 변명은 그만해. 네가 유서연에게 우리 비자금에 대해 알려준 것 아니냐? 이 배신자 내가 널 믿었는데. 이성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박태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살고 싶으면 오늘 밤 12시 남산타워에서 혼자 나와. 이성진은 메시지를 보고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그 메시지가 한지훈에게서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박태호의 분노와 한지훈의 위협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결국 그는 한지훈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박태호는 언제든지 자신을 제거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한지훈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12시, 이성진은 남산타워의 전망대로 올라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의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셨군요. 이성진 전무님. 이성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지훈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유서연이 있었다. 한지훈 씨, 유서연 이사님, 당신들이 왜 여기에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박태호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했고 신용 바이오의 비리 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성진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박태호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저는 그저 그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탐욕을 채운 겁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박태호와 함께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와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성진은 지훈과 서연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동시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넘기세요. 당신의 죄는 감형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돕는다면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보장하겠습니다. 박태호에게서 당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서연이 약속했다. 이성진은 갈등했다. 박태호를 배신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잃을 것이 거의 없었다. 좋습니다.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박태호가 제게 모든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성일 회장님을 그가 죽인 겁니다. 제가 그 모든 계획을 도왔습니다. 이성진의 목소리는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는 복수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은 것에 만족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박태호에게서 벗어나세요. 이성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지훈에게 넘겼다. 그 자료에는 박태호의 모든 비리, 그리고 한성일 회장을 죽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자료를 들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박태호는 이제 끝났습니다. 한지훈과 유서연은 이성진에게서 받은 증거 자료를 들고 은신처로 돌아왔다. 이성진은 두려움에 떨며 그들이 시키는 대로 박태호의 눈을 피해 잠적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신용그룹의 전무가 아니었다. 그는 박태호에게 버림받은 배신자였고 동시에 지훈과 서연에게는 복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 지훈 씨, 이 자료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박태호가 한성일 회장님을 제거했다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해야 해요. 서연은 지훈의 옆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자료를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했다. 지훈은 이성진이 건넨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다. 음성 녹취록, 비밀 회계 장부, 그리고 박태호와 이성진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 그 모든 것들이 박태호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 자료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박태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복수를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때 김태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태호가 신용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을 매각하렴 합니다. 그는 그룹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해외로 도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훈과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박태호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일 줄은 몰랐다. 그는 강철민의 실패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시작한 것이다. 젠장 그가 도망가기 전에 막아야 해 서연이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가 그룹의 자산을 모두 팔아버리면 신여온그룹은 빈 껍데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해외로 도피한다면 우리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없어요. 박태호는 이성진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려 했을 거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겁니다. 지우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우리가 이성진을 만났다는 사실이 박태호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빼앗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계열사 매각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매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망치기 전에 잡을 수는 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김 팀장, 박태호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그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도망칠지, 그리고 어디로 도망칠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박태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성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해 박태호의 자금 흐름과 개인 일정, 그리고 그가 예약한 항공편까지 파악했다. 지훈 씨, 박태호는 오늘 밤 11시 개인 제트기를 이용해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도피할 예정입니다. 그곳은 박태호의 개인 소유지이며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입니다.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좋아.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군.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직접요 위험해요. 그가 무장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을 겁니다. 서연은 지훈의 안전을 걱정했다. 박태호는 이제 궁지에 몰린 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지훈의 눈빛에는 복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은 이곳에 남아 계세요.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함께 갈 겁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복수이기도 합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결의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총을 건네주며 말했다. 좋아요.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절대 제게서 떨어지지 마세요. 밤 10시. 지훈과 서연은 박태호의 개인 제트기가 이륙할 예정인 외곽의 비행장으로 향했다. 비행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제트기의 굉음이 들려왔다. 박태호가 제트기에 탑승했습니다. 경호원들도 함께 있습니다. 총 5명입니다. 김태성이 지훈의 이어폰으로 보고했다. 알겠다. 김 팀장은 비행장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박태호가 도망치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대장님. 지훈은 서연에게 손짓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비행장 내부로 잠입했다. 그들은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제트기 가까이 다가갔다. 저기 있습니다. 서연이 속삭였다. 제트기의 계단 아래에는 박태호가 경호원 5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제트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였다.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박태호가 낄낄대며 말했다. 그때였다. 박태호 어디로 가십니까? 박태호는 그 목소리에 몸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지훈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유서연이 있었다. 한지훈, 그리고 유서연. 너희들 감히 여기까지 쫓아왔어. 박태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경호원들 저놈들을 쏴. 박태호의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지훈은 그들보다 빨랐다. 그는 총을 겨누고 서연에게 외쳤다.
숨으세요. 서연은 재빨리 비행장 건물 뒤로 몸을 숨겼다. 지우는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총알은 정확히 경호원들의 어깨와 다리를 맞췄다. 그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오직 그들을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박태호와 그의 경호원 2명뿐이었다. 박태호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이 한지훈에게 너무나도 쉽게 제압되는 것을 보았다. 너는 대체 누구야? 박태호는 소리쳤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신용그룹의 진짜 상속자. 그리고 당신이 죽인 한성일 회장의 아들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운 복수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호는 자신의 경호원에게 소리쳤다. 쏴, 어서 쏴. 그러나 그의 경호원들은 지훈의 눈빛에 압도되어 총을 쏘지 못했다. 지훈은 그들을 향해 돌진했고 단 5초 만에 그들을 모두 무력화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박태호 혼자였다. 그는 겁에 질려 제트기 안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지훈이 그의 팔을 잡았다. 어디로 도망치려 하십니까?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앤와 이놈아, 감히 네가 날... 박태호는 발버둥 쳤다. 당신은 이성진을 협박하고 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용그룹을 당신의 탐욕으로 망가뜨렸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우는 박태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박태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경찰이 비행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훈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한지훈 씨, 괜찮으십니까? 박태호 회장을 체포하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태호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을 체포해 주십시오. 그들은 저와 제 가족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신여운그룹의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호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처벌받게 될 것이다. 서연은 지훈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이게 당신의 복수였군요. 아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신여운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박태호가 경찰에 체포되자 한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다. 신여운 그룹의 회장이자 거물급 경제인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두고 온갖 추측을 쏟아냈고 신여운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고 이제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태호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은 한지훈과 유서연의 음모다. 그들이 날 모함하고 있다. 고 소리쳤다. 그러나 지훈이 넘긴 증거 자료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음성 녹취록, 비밀 회계 장부, 그리고 이성진 전무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들이 박태호가 한성일 회장을 살해했고 그 후 신용그룹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신용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비록 박태호의 죄가 증명되었지만 그룹의 이미지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서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한 경호원이나 한지훈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를 그녀의 파트너이자 미래의 남편으로 대했다. 알고 있습니다. 신여운 그룹은 아버지의 오랜 꿈이었어요. 박태호 때문에 그 꿈이 더 이상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훈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신용 그룹의 경영권을 회복하고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다. 박태호의 측근들은 여전히 그룹 내에 남아 있었고 그들은 한지훈이 돌아온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지훈이 그룹의 재산을 차지하고 자신들을 숙청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훈 씨, 곧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겁니다. 박태호가 회장직에서 해임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새로운 회장이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해요. 네, 하지만 박태호의 측근들은 저의 회장직을 반대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지우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복수심이 가장 큰 위협일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야 해요. 서연은 임시 주주총회를 준비하며 지훈을 위한 완벽한 전략을 짰다. 그녀는 그를 화성그룹의 자금을 이용해 신용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지훈이 회장이 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룹의 미래를 이끌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신용그룹 본사 건물은 언론과 투자자들로 북적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한지훈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신용그룹의 진짜 상속자였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주주총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옆에 서 있는 서연은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다. 그녀는 지훈의 힘이자 방패였다. 주주총회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박태호의 측근들은 지훈의 회장직 선출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지훈은 5년간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그룹이 어려울 때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돌아와 그룹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 이사가 소리쳤다. 맞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그룹을 파괴할 겁니다. 우리는 그의 복수를 위해 희생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지훈은 그들의 비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고 그는 그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있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서연의 말에 주주총회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한지훈 씨가 5년간 숨어 지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박태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수는 단순히 박태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아버지의 꿈을 되찾고 신용그룹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의 약혼자인 한지훈 씨는 결코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복수를 끝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신용그룹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유서연과 화성그룹은 그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용그룹에 5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 돈은 신용그룹의 재건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서연의 발표에 주주총회장 안은 술렁거렸다. 5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은 그들의 모든 의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박태호의 측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했지만 서연은 그들에게 더 큰 이익을 약속했다. 지훈은 서연의 말을 듣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신용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지훈의 진심 어린 말과 서연의 막대한 투자 약속에 주주총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박태호의 측근들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지훈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데 동의했다. 투표 결과 한지훈은 압도적인 표차로 신용그룹의 새로운 회장에 선출되었다. 지훈은 회장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에게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의 복수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변해 있었다. 지훈 씨, 이제 당신의 시대가 시작됐군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우리의 시대입니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지훈이 신용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자 그룹 내부는 물론 한국 경제계 전체가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박태호의 측근들은 공포에 질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지훈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섰다. 지훈은 그들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복수를 위한 무자비한 숙청을 시작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공정하게 그룹을 개혁해 나갔다. 지훈 씨, 박태호의 측근들을 모두 해고할 건가요? 서연이 지훈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아니요. 그들 중에는 박태호의 강압에 못 이겨 그의 비리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모두 해고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을 신용그룹의 재건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지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는 복수심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따를 겁니다. 저는 박태호처럼 힘과 두려움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과 공정함으로 그룹을 이끌고 싶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아버지인 한성일 회장의 경영 철학을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원칙으로 삼았다. 지훈은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신용그룹을 다시 한번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그룹의 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신용그룹의 모든 불투명한 거래와 비리를 공개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성그룹의 자금으로 부실 계열사들을 정상화시키고 모든 비리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는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했다. 이러한 지훈의 행보에 신용그룹의 임직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지훈이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태호가 힘과 탐욕으로 그룹을 지배했던 것과는 달리 지훈은 투명성과 공정함으로 그룹의 신뢰를 회복했다. 그가 박태호의 아들을 죽였다는 건가? 아니야. 그가 박태호를 체포했어. 그리고 박태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공개했지. 한지훈은 다르군. 그는 복수심에 눈이 멀지 않았어. 맞아. 그는 신용그룹의 진정한 상속자야. 언론과 투자자들은 지훈의 공정한 행보를 칭찬했다. 신용그룹의 주가는 그의 리더십에 힘입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은 그 모든 과정에서 지훈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의 결정을 지지했으며 그가 힘든 순간에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지훈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연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용기, 그리고 5조 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경호원으로 숨어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지훈은 진심으로 서연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우리는 파트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파트너 이상의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거래였다. 그들에게는 사랑이나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위험을 극복하고 서로를 도왔으며 서로에게서 진정한 힘을 발견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몇 주 후 신용그룹의 재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훈과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성그룹과 신용그룹이라는 두 거대 제국의 결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작고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당일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곁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무표정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행복한 남자였다. 주례사가 그들의 결혼을 선언했다. 신랑 신부, 이제 서로에게 맹세의 키스를 하세요. 지우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결혼 서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이뤄낸 승리의 증명이었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객들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들 중에는 유 회장과 화성그룹의 임원들, 그리고 지훈의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훈과 서연의 결혼이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결합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별장으로 향했다. 그들의 첫날 밤이었다. 서연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복수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저 재벌가의 딸로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당신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눈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5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었다. 신효원 그룹을 재건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5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웅장하고 역동적이었다. 그 중심에는 신효은 그룹의 새로운 본사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건물은 투명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마치 지훈과 서연의 경영 철학처럼 깨끗하고 견고해 보였다. 박태호가 파괴했던 신효은 그룹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업보다도 빛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한지훈은 신효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한국 경제계의 새로운 거목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가득 찬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인자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했으며 혁신적인 기술에 끊임없이 투자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한성일 회장의 꿈을 완벽하게 실현했다. 유서연은 화성그룹의 이사직을 유지하면서도 신효은 그룹의 재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조언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녀의 통찰력과 전략적인 판단은 신효은 그룹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정략 결혼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는 두 그룹의 미래를 이어받을 존재였다. 그들의 아들인 한서준은 지훈의 강인함과 서연의 지성을 모두 물려받은 영특한 아이였다. 어느 밝은 주말 오후 지훈은 서연과 아들 서준과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지훈 씨,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서연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제게 5조 원과 함께 새로운 삶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제게 용기와 믿음을 주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5년 전 그들의 첫 만남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와 권력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사랑, 그리고 정의의 이야기였다.
그들의 아들 서준은 해맑게 웃으며 그들 앞에서 뛰어다녔다. 지훈과 서연은 서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그 아이가 자신들이 이룩한 모든 것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아들은 좋은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요. 지훈이 말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물려줄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용기와 정의라는 것을 가르칠 거예요. 서연이 덧붙였다. 그들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하지만 그 드라마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지훈과 유서연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걸어 나갔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